미국 펜실베이니아 팔미라의 한 아파트에서 남자친구인 브래드와 동거를 하던 콜트는 긴 금발을 가진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동물을 사랑했던 그녀는 자신의 반려견과 더불어 남자친구의 반려견까지 아파트에서 키우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 그녀가 2012년 7월 29일 자신의 아파트에서 사라집니다. 콜튼이 사라지기 하루 전날인 7월 28일 저녁 9시경, 그날 그녀는 자신의 집에 친구들을 불러 작은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녀와 브래드, 친구들은 취해갔고 자연스럽게 목소리도 커져갔습니다. 참다 못한 이웃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오자 콜튼은 조용히 하겠다며 돌려보내려 했지만 그들은 브래드를 체포했습니다. 그는 며칠 전 음주운전으로 체포돼 보호관찰을 받은 상태였기에 그가 술을 마신 것은 보호관찰 위반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남자친구는 체포되고 친구들도 모두 돌아가 조용해진 집. 콜튼은 아래층에 사는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생각하며 화를 냈습니다. 화를 달래기 위해 오늘 힘든 하루를 겪었으니 드라이브나 가자고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던 콜튼. 오빠가 거절하자 그녀는 혼자 차를 몰고 이웃 마을로 가 친구인 코디와 밀턴에게 이번가 술집으로 가자고 꼬드겼습니다. 그렇게 셋은 술집으로 갔고 콜튼은 그날 있었던 일을 친구들에게 말하며 자신의 화를 풀고 있었습니다. 이미 취해 있던 콜튼이었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더 취해갔고 결국 옆 테이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술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집에 가겠다며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는 밀턴을 뒤로하고 콜튼은 코디에게 집에서 간단하게 한잔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한 콜튼은 복도에서 이웃을 만났고 술에 취해 있던 그녀는 아까 경찰에 신고한 것이 당신이냐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복도에서 난 소란에 밖으로 나온 이웃들은 시비를 거는 콜튼과 싸움을 말리려는 코디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다툼은 새벽 3시 15분에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정리하고 3시 45분에 아파트를 떠났는데 4시 15분에 콜튼이 쿵쾅거리며 고함을 친다는 이웃의 신고로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한숨을 쉬며 콜튼의 현관문을 두드렸던 경찰. 하지만 안에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불 역시 꺼져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잠시 기다렸지만 잠이 든 것인지 침묵만이 흘렀죠. 그렇게 경찰은 4시 36분에 아파트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이 좀 더 지난 아침 7시 무렵, 잠에서 깬 코디는 아파트를 나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 뒤 공중전화를 이용해 콜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일어나 보니 네가 없길래 집에 간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던 친구 코디. 다음 날인 7월 30일, 콜튼은 직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이를 전해들은 그녀의 어머니 웬디는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앞에 주차돼 있던 딸의 차를 발견하고 콜튼이 집에 있으리라 생각했던 웬디. 하지만 딸의 집으로 들어간 웬디를 반겨준 것은 그녀의 반려견뿐. 게다가 문도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콜튼의 전화기와 더불어 열쇠, 지갑 등이 남아있었지만 어디에도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침입자의 흔적이나 다툼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실종이 아닌 살인사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콜튼의 소지품과 차가 그대로 남아있던 점도 그렇지만 어제 있었던 이웃들과의 다툼 때문에 경찰이 3번 출동했던 점도 한몫했죠. 그녀와 마찰이 있었던 이웃들을 신문하며 50명을 동원해 인근 지역을 수색했던 경찰. 하지만 경찰은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담당 형사는 그녀가 마치 증발한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그녀가 코디와 함께 있었다는 이웃들의 증언으로 경찰은 그를 유력 용의자로 선정하며 신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4시 15분에 이웃들이 들었던 콜튼의 고함과 쿵쾅거리는 소리가 사실은 코디의 공격을 방어하려 했던 것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그를 신문했지만 코디는 그날 콜튼이 화를 못 이겨 발을 구르며 고함을 질렀고 각자 방에서 잠을 청한 뒤 자신은 7시에 일어나 집을 빠져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녀가 다른 방에서 잠이 들었을 것이기에 깨우기 싫어서 조용히 빠져나와 공중전화로 메시지를 남겼다고 말했던 코디. 본인이 핸드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전화를 썼다는 것과 일부러 편의점에 들러 알리바이를 만드는 듯한 행동을 한 코디를 경찰은 더 의심했죠. 하지만 콜튼의 집에서는 아무런 다툼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기에 의심만 갈 뿐 그를 체포할 만한 별다른 증거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만약 그녀가 집에서 공격을 받았다면 반려견들이 하다못해 짖기라도 했을 텐데 그날 새벽에 이웃들은 짖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콜튼과 브래드가 마약 거래 사항이었으며 팔기로 했던 마약을 훔쳤기에 조직에게 제거당했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주는 보상금이 10만 달러까지 올라갔지만 2021년 지금까지도 그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웬디는 아직도 딸의 사진과 여러 정보를 SNS에 정기적으로 업로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의 소원은 단 하나, 딸이 무사히 돌아오는 것. 웬디의 소원이 꼭 이뤄지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